네, 그럼 이어서 이제 그래프에 대한 걸 두 번째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에너지 소산이죠. 에너지 소산. 에너지 소산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을 했다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부재 실험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거를 뭐 이쪽으로 밀었다가 하면은 부재 이력 곡선 이런 거는 한 번씩 이게 많이 보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여기 면적을 에너지 소산이라고 한다. 이런 거 있었고. 아니면 뭐 구조역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 뭐 에너지법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KX 만약에 탄성이다. 구조역학에서는 탄성을 많이 다루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뭐 힘이고 여기 변형 하면 이거 역시 여기가 면적이 에너지 소산량, 에너지량이 되죠. 그쵸? 이 면적이 에너지였죠. 그쵸? 면적이 에너지. 그래서 요 실험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변형이 되고, 그쵸? 변형이 되고, 여기가 이제 그거에 발생하는 뭐 힘이 돼서, 어쨌건 이런 식으로 에너지 소산. 그래서 에너지 소산이 많을 때는 지진에 유리하고, 막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뭐, 여기가 에너지 소산이 뭐 많이 안 된다. 뭐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뭐 핀칭이라고 해서 에너지 소산이 별로 안 되는 거.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비선형 해석이나 이런 거를 하러 갔을 때도 이런 이력 곡선에 따라서도 에너지 소산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들어오는 에너지가 입력 에너지를 내가 충분히 많이 소산시킬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지진에. 그죠? 지진이 왔는데 내가 뭐 부재의 거동 자체가 에너지 소산이 엄청 좋아서, 그쵸? 소산을 잘 시키면 훨씬 더 피해 없이, 그죠? 구조물의 피해 없이 거기서 에너지 소산을 많이 시킬 수 있으면 훨씬 좋은 거고.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댐퍼 같은 게 또 있는 거고. 만약에 댐퍼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댐퍼가 에너지 소산을 쫙 소산을 시켜가지고 이제 구조물에 피해가 많이 없도록, 그쵸?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어쨌건 면적. 그 면적에 대해서, 면적이 에너지인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이제 면적, 이것도 어쨌건 지금 계속 수식으로만 어째 이렇게 나오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에너지 소산이면 이게 어떤 감쇄력하고 이제 변형 간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건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가 감쇄 에너지가 이렇게 되죠. 그죠? 감쇄상수에다가 우리는 항상 속도에 비례하는 점성 감쇄로 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 보면 전체 U는 U 응답이 어떻게 됐냐면 U0의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점성 감쇄, 비스코스에 대한 이 조화하중, 하모닉 모션으로 지금 이 공식들을 유추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혹시나 이게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응답이 정상 상태 응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돼서 앞에서 정상 상태 응답에 대한 걸 했던 거고, 그러면 감쇄력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거를 미분하면 C 곱하기 오메가의 U0가 되겠죠? 곱하기는 좀 없애버리고 곱하기를 이렇게 오메가의 U0의 코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죠? 요 뒤에 있는 요 응답을 미분 한번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그래프 그린다고 하지 않았냐? 조금 있으면 그래프가 나옵니다. U0 마이너스 U0의 제곱. 요거 앞으로 내놓고 이 녀석을 사인 제곱의 오메가 T 마이너스 이렇게. 그쵸? 여기 사용된 공식은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
요거를 사용한 겁니다. 그죠? 사실 지금 이 비스코스 댐핑에 대한 에너지 수선을 하면서 앞에서 막 삼각함수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그쵸? 엄청 삼각함수에 대한 공식이 엄청 많이 나오는. 그쵸? 딴 때보다 굉장히 제가 체감하기에도 많이 나온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얘가 뭐예요? 결국 요 응답 ut의 제곱이죠. 그쵸? u0의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위상각이니까. 그쵸? 그렇게 표현하려고. 그래서 이 녀석을 u0의 제곱에 마이너스 ut의 제곱이다. ut는 하모닉 모션에 대한 정상상태 응답 ut가 되고. 그쵸? 문제 없죠? 그러면 fd를 c의 오메가의 u0. 얘는 뭐예요? 오메가는 가진 진동수죠. 외부에서. 이렇게 되면 1 마이너스 u0분의 ut의 전체의 제곱이 된다고요. 그쵸? 이건 잠깐 지울까요? 잠깐만 지우고 또 잠깐 지우고.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프 그리기까지 멀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녀석을 넘겨버리고 제곱하면 C의 오메가의 U0의 FT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U0의 UT의 제곱이 돼서 1이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 문제 없습니다. 요거 넘기고 요거 제곱해서 1 남겨두고 넘긴 거. 그쵸?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요게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뭐냐면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은 1. 이게 뭐예요? 포물선이죠. 포물선. 왼쪽은 이제 지우겠습니다. 다 치환했으니까 어쨌건 요것만 남겨두고 이렇게만 하면 얘는 뭐냐면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 A고 B고 이렇게 된 거죠. 이런 타원이죠. 그쵸? 이게 저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타원. 지금 중학교 때 배우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고. 그쵸? 그리고 여기 면적이 어떻게 돼요? 면적이 파이 AB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이렇게 되는 거 잠깐 알아둔 다음에 지워버리고 그냥. 그러면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노란색으로 해서 결국 이렇게 타원을 그려놓고 이 식이 똑같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변형 u를 놓고 근데 u0겠죠. u0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c 오메가의 u0가 되면 얘가 댐핑 폴스가 되죠. 여기가 댐핑 폴스가 됩니다. 그죠? 최대값이 왜냐면 이 보시면 댐핑 폴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여기서 최대값은 뭐예요? 코사인은 기껏해야 플러스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니까 요 앞에 게 최대값. 힘 최대값 나오는 거 문제 없죠. 그리고 변형 최대값 이렇게. 그죠? 요 공식을 이렇게 포물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힘과 감쇄력 힘과 어떤 변형, 힘과 변형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패곡선으로 둘러싸인 형태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가 이 면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면적 이꼴 에너지 소산. 그쵸? 그러면 아까 포물선에서 에너지 소산이 여기 A, B였을 때 뭐였어요? 파이 A, B였죠? 그러면 바로 그냥 이 녀석의 에너지 소산은 파이의 U0에 곱하기 그냥 X 같으니까 헷갈리니까 파이의 U0에 C 또 곱하기 써버렸네요. 여기에 C의 오메가의 U0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녀석이
댐핑에 대한 에너지 소산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 C 파이 오메가 U0가 뒤에 있죠. 그러면 동일하죠. 저희가 열심히 수학적으로 푼 것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감쇄력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하나의 이렇게 보면 감쇄력과 변형의 관계를 통해서 에너지 소산이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의 패곡선으로 이 면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구한 것과 동일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고요. 그죠? 한 가지만 더 해보면, 지금 그린 그래프는 뭐에 대한 그래프예요? mu.에 cu.에 지금 이거 하고 있다고 했죠. 이거 p0에 예를 들어 사인 오메가 t에서 해서 하는데, 여기 감쇄력, 이게 ft죠. 이 감쇄력에 대한 에너지 소산이죠. 그죠? 다 탄성이라고 가정하니까 지금은 현재 다 탄성에 대한 거를, 지금까지 다 탄성에 대한 걸로 우리가 동력학을 앞에 있는 거를 풀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건, 이 KU에 대한 에너지 소산은, 이 스트레인에 대한 에너지 소산은 없는 거죠. 탄성이죠. 즉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에너지 소산할 때 이 녀석은 다른 색으로 너무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오는, 그쵸? 그래서 여기 점점점에서 여기가 뭐 2분의 1 KU의 제곱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패곡선으로 생기지 않고 요 감쇄력처럼, 에너지 소산은 감쇄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델 선형에 대해서, 선형 시스템에 대한 단자유도 시스템에는 이 감쇄가 에너지 소산을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그죠? 특히 지금 조화운동에서는 다, 그래서 이 뒤에 게 뭐였어요? 에너지 양이 다 0이었죠. 그쵸? 얼소고널한 성질을 이용해 다 0이었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거동하겠죠? 기울기를 가지고 에너지는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이렇게 감쇄력에 대한 것하고 이 복원력에 대한 거를 그냥 합쳐서, 이 두 개를 그냥 합쳐서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요? 합쳐서 그리면, 지금 이 같은 건 다 확인했으니까 합쳐서 그리면, 복원력은 에너지 소산량은 없지만 이렇게 기울기는 가지면서 이렇게, 그죠? 스프링 강성은 가지면서, 여기 K죠, 여기 기울기가 K일 거고, 기울기 K를 가지고 강성은 가지니까, 그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리면 여기서 요 타원이 이렇게 기울어진 타원이 나온다고요. 요 기울기가 한 K가 되고, 그쵸? 여기가 뭐 U0가 되고, U고 Y축이 FD 플러스 FS가 된다고요. 그쵸? 요 면적 뭐예요? 면적 똑같습니다. 똑같이 파이의 U0의 제곱의 CW 오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FS가 에너지 소산을 못하니까. 그죠?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요? 감쇄가 있는 조화운동에 대해서 해보면,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이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그죠? 실제로는 이 복원력이 에너지가 비탄성으로 가겠죠. 뭐 철근 콘크리트 뭐 이런 거 보면 부재가 변형이 생기면 비선형으로 가죠. 비탄성으로 갑니다. 즉 그래서 에너지량이 생긴다고요. 얘네들도. 지금은 이제 어떤 요 동력 가장 기본적인 거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하니까 이제 선형 탄성,
fs가 에너지 소산 없이 그냥 기울기만 갖는 걸로 생각하고 하니까 요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요런 형태가 나오는 거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실제로 비탄성 시스템도 이런 식으로 바라보겠다. 지금 요렇게 되는 거를 비탄성 시스템에서도 바라보게 하는 게 등가점성 감쇄고, 그게 이제 마지막 이 세 번째에서 그래프에 대한 거 제가 세 개로 정리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 다음 정리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에너지 소산에 대한 것도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 두 번째 그래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실제로 이 패곡선으로 에너지 소산이 나오는구나, 감쇄력에 대해서. 이거랑 그쵸? 이거랑 여기서 만약에 복원력에 대한 거를 같이 그려주면 이 타원이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렇게 에너지 소산하는 모양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에너지 소산량은 현재 이 시스템에서는 감쇄력이 에너지 소산을 다 하니까 똑같이 파이 U0의 제곱에 C의 오메가겠구나 라는 것까지. 두 번째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